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아침 6시 약간 좀 어두컴컴한데 그래도 기상을 해야죠.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2번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는 반복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눈썰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듣는 분들은 알더라고. 천 회장이 또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도 했구나.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그만큼 중요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그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면들을 잘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심신수련을 해야 돼요. 멘탈 관리를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멍청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멍청한 사람. 여러분은 멍청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가 울고 보채는 것만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아기가 직접 용변을 처리할 수 있고요. 직접 또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으면서 또 직접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그토록 울면서 화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겠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를 않아요. 아는 것이 없고 해결할 방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에 화가 많고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울고 불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아기에게는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죠. 근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는 어른한테는 무관심이 답입니다. 무관심이 답이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러면 또 우리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좀 귀가 제발 좀 따갑도록 만들어야겠네요. 삼성전자 D램의 황태자죠. D램 쪽에는 거의 왕자인데 삼성이 내년 초에는 300단이죠. 300단 9세대 그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거라고 합니다. 앞서서 321단 낸드를 최초 개발한 그 하이닉스보다도 양산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낸드 가격 인상 추진에 나선 삼성이 300단대 그 양산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시장의 장악력을 한번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17일날 이정배 사장이 그래요. 내부 기고문을 통해서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양산을 위한 동작 칩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이 동작 칩을 확보했다는 것은 양산을 위한 최종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일로 예정된 기술 설명회가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 이걸 앞두고 양산 시점을 구체화했네요. 그 삼성은 2030년까지 한 1000단 V낸드예요. 1000단. 이 1000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낸드는 D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예요. 이 낸드의 적층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이 고용량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기술의 척도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낸드 경쟁이 더욱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앞서서 지난 8월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세계 최초로 321단 낸드를 공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00단 시대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이 칩은 각기 다른 3개의 칩을 만든 뒤에 이제 세로로 있는 그 트리플 스택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택은 맨 위하고 맨 아래에 있는 셀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 조립하는 공정 방식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321단을 만들기 위해서 뭐 120단, 110단, 91단 등등 해가지고 이 3개의 묶음을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은 300단 이상의 고층에서도 스택 2개만을 쌓아 올리는 더블 스택 구조를 채택을 하던데, 이 2개의 스택만 붙이면은 뭐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단위 공정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공정이 작다. 적고요. 이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또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겠죠. 그동안 삼성은 최소 스택으로 최고 단수를 쌓아 올리는 집중을 했는데, 앞서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72단부터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은 128단까지, 그러니까 싱글 스택을 적용했어요. 이날 삼성은 셀 간섭하고 크기를 줄여가지고 집적도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초고층 낸드 아파트를 올리면서도 전체 높이는 최대한 비슷하도록 유지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셀 간의 그 간섭을 최소화해가지고 업계에서 가장 작은 셀 크기를 구현하는 그런 당사, 그런 삼성으로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고도할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 입출력 속도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구조 도입을 준비하는 등 혁신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3차원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서 셀을 최소화했는데, 그 셀의 그 평면적하고 높이뿐 아니라 그 최적을요 35%까지 줄여요. 그 간섭 현상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쟁사와 같은 층을 만들더라도 셀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날 그 이사장은 낸드뿐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을 했는데, HBM3를 양산 중이면서 차세대 제품인 HBM3E도 정상 개발하고 있어요. 다년간의 양산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력과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상의 솔루션을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술 선도를 위해서 이사장은 기흥 캠퍼스에다 R&D 라인을 구축하는 등 미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하나요? 지금 일단은 그 같은 반도체 종목에서도 그 외국인 투자자의 좀 매매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삼성은 팔고 뭐 하이닉스는 사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그 HBM3 사업이 경쟁사보다 우세하고 뭐 실적 개선 흐름도 빠르다는 점이 영향을 좀 미쳤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10월 들어서 전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인데, 이어서 뭐 기아, 에코프로, 알테오젠, KT 순으로 집계됩니다. 이와 달리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삼성, SDI 순이었어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업종에서 엇갈린 매매가 이제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 그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어요. 9,130억 정도. 지금 보니까 현대차 증권에서도 그러는데요. 양원 3분기 실적에도 HBM3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탓에 주가 재평가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올해 주가를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1월에 저점 찍고 반등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삼성만 다시 우하향하고 있어요. 삼성은 7월 4일 장중에 고점 대비 한 8.5% 하락을 해서 67,300원에 장을 마쳤고, 하이닉스도 7월 28일 장중에 고점 대비 3.7% 내려가지고 124,1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HBM 시장에서의 지위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하이닉스는 HBM 그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4세대 HBM3죠.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HBM3를. 이런 가운데 5세대죠. HBM3E에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한 최종 퀄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퀄리피케이션. 이 퀄 테스트는
고객사에 납품하기 전에 제품 성능을 이제 시험하는 단계를 의미를 해요. 시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통 그 콜 테스트를 거쳐서 한 1에서 2개월 후에는 납품 계약을 합니다. 이와 달리 삼성은 하이닉스보다 HBM 공급이 좀 지연됐는가 보더라고요. 여기서 기사로서는 이를 반영하듯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는데 올해 여전히 적자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적자 규모는 빠르게 축소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FN 가이드가 집계했는데 그 3분기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 추정액이 한 1조 한 6,400억 정도 보는가 봐요. 증권사들은 그 3개월 전까지 영업 손실 규모를 한 2조 1,800억 정도 전망을 했는데 한 달 전에는 한 1조 한 7,100억 정도로 수정을 해요. 최근 다시 또 바꾼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는 그 하이닉스의 그 D램 업종 내 그 아웃퍼폼의 근간인 HBM3하고 DDR5 우세 포지션은 단기적으로는 훼손하기 어렵다. 또 중화권의 그 모바일 그 계절성에 따라 가지고 이 반등과 그 전방 업체들의 재고 확충 사이클에서 하이닉스의 그 언더퍼폼 가시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업종 내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업계의 감산 지속에 따른 그런 가격 반등 전망을 고려하니까 주가의 하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이제 하이엔드 D램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거라고 기대하죠. 여기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제품 믹스하고 평균 판매 가격 움직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서 다만 그 수준의 주가는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동반돼야겠죠. 뭐 나름대로 HBM3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어요. 뭐 잘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하여튼 동종업계라기보다는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요즘 보니까 아빠가 삼성 주식을 사줄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배당받는 신생아가 무려 7,425명이래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가지고 주식 배당금을 받은 빵세 이 배당 소득자가 최근에 5년 동안 33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았나 봐요.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보니까 2017년 219명이던 그 영세 주식 배당 소득자가 21년에는 7,425명, 5년간 3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세 주식 배당 소득자를 연도별로 보니까 2017년에는 219명, 18년은 373명, 19년 427명, 20년은 2,439명, 21년 7,425명 이렇게 늘어나요. 20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죠. 전체 미성년자 배당 소득자도 21년은 67만 3,400명, 20년에는 27만 9,700명,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2019년에 17만 2,90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영세 배당 소득자처럼 20년부터 급격히 늡니다. 20년부터 급격히 늘더라.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는 미성년자는 2020년에는 3,004명, 21년에는 3,136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네요. 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모은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하여튼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그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그 하반기 적자 주 요인으로 평가된 낸드 플래시가 4분기에는 가격 반등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낸드 수요에 따라서 반등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그 칩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 그 판단한 데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트렌드포스가 올해 4분기 낸드 그 계약 가격이 8에서 한 13%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네요. 이는 3분기 5에서 10% 하락 예상과 정반대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주요 업체의 그 엄격한 생산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 공급업체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낸드 수익성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그 김수겸 한국 IDC 부사장이 2분기 이후에 그 일어나는 낸드 가격 그 반등 조짐이 낸드 수요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글로벌 칩 기업들이 더는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들 기업은 가격 상승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램드 간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4분기에 D램 사업의 깜짝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낸드는 여전히 4분기에도 2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지금 난리예요. 실제로 지난 7월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김재준 부사장이 낸드 생산량의 그 하락폭을 크게 조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삼성이 9월부터는 128단 이하 공정에 중점을 두고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50%가량 대폭 줄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하이닉스 부사장도 낸드를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감산할 것이라고 하고 낸드 수익성 강화 TF도 운영 중이네요. 4분기에는 그 PC 고객에 대한 SSD 고정가가 전분기보다 8에서 13% 상승할 거로 예상하는데 기업의 SSD의 경우 전반 기준으로 4분기에 조달 수요가 다소 증가할 거로 봅니다. 8월 이후 낸드 웨이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낸드의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확고한 협상 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4분기에는 기업용 그 SSD 계약가가 약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낸드의 그 웨이퍼 가격도 상승 흐름을 타네요. 삼성이 낸드 생산량을 50%나 그 줄인 후에 이제 다른 공급업체도 뒤를 이어서 웨이퍼 투자에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도 이 같은 낸드 공급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야지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도 낸드 적자가 조 단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낸드 가격 상승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여전히 한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삼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